원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출제가 예상되거든요. 자, 78번 주된 감정평가 적용 틀린 것이 우선 건물은 많이 출제되는데 원가법이죠. 2번 자동차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건물은요 뭐다? 원가법이다. 시험에는 뭘로 출제를 많이 하냐면요, 건물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 또 여기서 자동차는 또 뭘로 하냐면은 자동차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주된 감정평가 방법인데 시험에는 또 뭘로? 원가법으로 또 출제를 많이 하는 거. 특히 이 건물이나 이 자동차는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과수원은 수익환원법이 아니에요. 자, 또 여기 과수원은 또 시험 문제 수익 과일나무를 생산하기 때문에 수익환원법으로 또 오해를 하는데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 항공기 원가법이죠. 자,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뭐다? 원가법. 자, 그리고 동산, 동산이라든지 상장, 증권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상장 채권 어떻게 돼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는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 사례 비교법. 적산법이 아니라는 것. 자, 79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건 특허권, 광업재단이 틀렸죠.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이에요.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 비상장채권은 수익환원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1번이 정답이죠. 자, 여러분이 광업재단이라든지 또 여러분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이러한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 또 증권거래소에 시세가 없는 뭐죠? 비상장 채권이라든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방법?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그걸 잘 비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적정 가격이 아니에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에 나오죠. 기억은 틀렸고 니은 제17조에 보면은 살림은 상주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원칙입니다. 니은은 맞고 딕은 제2조 12의 3이죠. 적정한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거래 가격인데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3년, 5년 꼭 기억해둬야 돼요. 5년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집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 아직 출제 안 된 지문이죠. 좀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제7조 2항에 보면은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어떻게 돼? 맞는 지문이죠. 건물의 평가는 뭐다? 원가법. 그래서 기역, 미음은 틀렸고 니은, 디귿, 니을이 맞는 3번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82번 문제로 갑니다. 자, 82번 문제 보시면은, 자,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은 주된 감정평가 방법 틀린 거 1번이죠. 건물은 뭐다? 원가법.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83번.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 자, 요런 방식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개념인데, 감가 수정의 네모 씌우면 되겠죠. 자, 2번은 수익환원법 개념이죠.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으로 환원하거나 할인, 또 할인의 네모,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상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자, 시장가치 재작년 2년 3년 전에 출제된 용어죠.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자, 밑줄 긋습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가치 개념입니다. 자,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의 기대이율 네모, 요거 환원 이율로 출제 많이 하죠.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 수익에 사정 보정 등을 가하여 아니라 상정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 사정 보정 등을 가하여 하니까 틀린 의미죠. 그래서 개념 틀렸고, 5번 거래 사례 비교, 이건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의 네모,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84번 용어의 정의로 옳은 건데, 자,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2번 대상 부동산이 속한에 미출,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주의 지역의 동그라미. 작년에는 개별로 출제해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 자, 3번은 원가법의 개념. 자, 4번은 수익환원법의 개념. 5번이 정답인데,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인데, 5번은 작년에도 또 출제했었죠. 자, 85번 시상 가액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서 어느 방식으로 평가해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하니까 틀렸죠.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세 가지 면에서 보면 가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시상 가액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2번 시상 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의 3방식에서 산출된
시상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것만을 말한다는 게 뜻이죠. 뭐다? 시상가액 조정 두 가지 있죠. 가중치로 조정, 가중치로 가중평균에서 조정하고 주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구한 방식을 상호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 아까 우리 뭘로 조정한다? 가중치.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에서 구합니다. 자, 세 번째, 시상가액 조정은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이나 정확성, 이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의 방법이 뭐를? 가중치를 두어서 가격 결정. 가중치를 두는 거죠. 3번 정답.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격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격이 아니라 중간 과정으로서의 시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시상가액 조정에 사용된 확인 자료는 뭐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겁니다. 사례 자료,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는 이건 사례 자료입니다. 틀린 지문. 자, 8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3방식을 적용한 예로서 틀린 것.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5년 전에 건축된 빌딩의 건축비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에 감가수정을 가해야 하면 안 돼요. 자, 5년 전에 건축비에 5년 전 건축비가 현재 어떻게 돼요? 현재 5년까지 건축비가 얼마 올라가느냐? 시점 수정을 해야겠지. 여기에 5년 전 건축비의 시점 수정을 해서 여기가 요거야. 여기에 할 때 여기가 요거. 여기에 감가 수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틀린 지문. 여기에 바로 감가 수정을 하는 게 시점 수정을 해서 감가 수정해야 돼. 그래서 틀린 지문. 니은 대상 나대지의 지난 1년간 순수익 실적이 아니죠. 자, 어떤 게 우리는 대상 토지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순수익 실적이 아니야. 실적은 과거잖아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환원 이율로 환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 디귿 토지 위에 있는 철거 대상 건물은 매도자가 철거하기로 했어요. 5천만 원에 거래된 토지의 거래 사례 가격을 5천만 원에서 철거 비용을 공장 금액으로 적용해서 비중 가격을 구했다. 자, 매도자가 철거, 이게 포인트인데, 여러분 매도자가 철거하면요, 매수자는 철거 비용 고려할 필요가 없지. 매도자가 철거하는 거니까 철거 비용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틀린 지문. 철거 비용 공장 금액 하면 안 돼. 철거 비용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네 번째, 건축한 지 50년이 경과됐어요. 오래된 건물이에요. 오래된 건물일 때는 재조달 원가를 대치원가 또는 대체원가로 구하고 여기에 물리적, 기능적, 외부적 감가,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기능적 감가, 대치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번째 틀렸고, 시상가액 조정 방법으로 3방식의 시상가액을 단순 산술 평균하면 안 되죠. 우리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고 가중치를 평균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그래서 5개 다 틀렸어요. 5번 정답. 자, 8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뭐를? 감가 수정을 하여. 기억은 감가 수정.
니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뭐가 들어와야 돼?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사정 보정이 들어와야겠죠?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할인이 빠졌죠. 1번 정답. 자, 88번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적산 임대료 구할 때는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뭐를 곱한다?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의 수익입니다. 기대 이율을 곱해야 됩니다. 기억은 기대율. 임대 사례 비교법에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는 비준 임대료, 비준 임료라고 하고 수익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 이것도 1번이 정답. 수익 방식에서 수익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입니다. 개념 묻는 기본적 개념이죠. 자, 토지 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둘로 나눠보죠.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고,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권자다. 자, 우선은 표준지를 50만 필지를 선정하죠. 선정하면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해서 우리는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면은 열람 등을 거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우리가 신청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번 보세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 자, 공시 사항을 묻죠. 공시 사항을 묻는데 표준지에 뭐다?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 3.3제곱미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평이에요. 평이 아니라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가격이에요. 그리고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경계 안 들어가요. 경계, 니은과 디귿은 없어요. 도로 상황 들어가죠.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들어갑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없다. 자, 2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고시됨으로 인해서 공시 기준을 현실화, 구체화된 지가의 증가분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반영의 밑줄. 자, 평가 기준인데 1번은 요거죠. 1번은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한다.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이익을 뭐 한다? 반영해서 평가한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한다. 2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으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 및 주변 토지 형상, 도로 상황, 지목 등이 있다. 맞는 질문. 2번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당의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의 전세권 그 밖에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평가한다. 자, 여러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자, 밑줄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밑줄. 5번 표준지 평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밑줄은 현장조사 당시 밑줄. 현장조사 당시가 아니라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기준일 현재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돼 일시적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5번이 바로 뭐죠? 5번이 요거죠. 실제 용도 기준 평가. 자, 실제 용도 기준 평가인데 항상 우리는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기준일은 며칠? 1월 1일.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튼 게 이의신청이죠.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신청자는 누구?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세. 그러니까 틀린 지문은 1번. 이 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신청할 때 30일 밑줄. 자, 이 신청이거든요. 이 신청은 공시일부터 며칠? 30일. 시험 문제 우리 60일로 또 많이 출제를 합니다. 60일이 아니라 30일. 30일 이내에 뭘로? 서면. 누구에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일을 신청하여야 한다가 하면 안 되고 신청할 수 있다. 자, 맞는 지문이죠.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선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 지목, 실제 용도, 토지 이용 상황, 주요 환경 및 교통 상황, 이 신청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요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자,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또 며칠? 또 30일. 또 60일이 아니다.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겁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구두로 하시다. 구두 말로? 아니야. 서면으로 해야 돼. 서면. 구두가 아니라 서면. 기억 틀렸어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니은은 맞아요. 디귿 이 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니야. 이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니라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 또 틀렸어. 디귿도 틀렸고.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는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틀렸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는 표준지 공시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죠. 맞죠?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이 틀렸네요. 기역, 디귿, 니을. 2번 정답. 자, 6번.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우리가 적용하는 경우가 5가지 형태가 나오거든요. 예?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지, 공유지 취득 또는 처분,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는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 또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시 4가지는 관련이 있는데 네 번째가 관련 없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이거는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효력. 그래서 4번이 정답. 4번에 주택 가격 공시제도는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눠보죠. 이때 단독주택 가격도 표준주택, 개별주택에. 그래서 표준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인데 이 표준 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또 누구? 국장이 공시권자고, 개별 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권자인데 지금 4번은 요거 표준 주택 가격 공시 효력이 4번 지목.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4번 정답. 자, 7번.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아닌의 동그라미. 시험에는요, 부과 대상인 토지 이렇게 출제해버려요. 나중에 보면 어디 틀린지 모릅니다.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라고 합니다. 1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좀 주의해 두시고. 2번 작년에 출제했었죠.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 요거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4가지가 있죠. 또 하나가 일반적인 토지 거래모 지표가 되고, 또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4가지 효력 작년에 다 출제했어요. 효력이고 2번은 표준지 공시가 효력. 2번 정답. 개별 공시지가가 누구? 표준지 공시지가. 3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당의 개별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에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뭐를 적용한다? 토지의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죠.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개별 공시가를 구하는 겁니다.
3번 맞고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 때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 밑줄. 시험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딱 들어가면요 어디 틀린지 또 몰라요. 자, 5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고자 할 때 시군구 중앙이 아니에요. 개별 공시가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8번 개별 공시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 자,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1번 정답이고, 자,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죠.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 표준의 결정에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 또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 구하는 기준이 되고,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 시점에 지가 산정을 하기 위한 거죠. 부담금도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 자, 9번 옳은 거죠.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 공시한다. 자,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시한은 매년 4월 30. 틀린 질문. 자, 2번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할 때 공시상 여기 아니죠. 건물 요거 들어온 건 토지가 아니에요. 2번 틀렸고. 자, 요거죠. 단독 공동이 아니에요. 3번 단독주택 가격이 표준 개별로 구분하여 공시해요. 공동이 아니라 뭐다? 단독입니다. 단독. 3번 틀렸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4번 정답.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가 둘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자,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시한. 공시 시한 요거는 매년 5월 30일에.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에 여러분 1번과 3, 4번 공시 기준은 1월 1일이고요. 개별 공시가는 5월 30일이고 공동주택 가격은 5월 30일이 아니라 4월 34, 5번 정답.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옳은 것.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지표의 동그라미. 그럼 지표는 뭐다? 공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공적인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아니다. 기준이 아니라 지표예요.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뭐다? 표준지 공시지가. 1번 틀렸고. 2번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 밑줄,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2번 정답. 2번은 요거 나오죠. 지금 공시 효력. 요걸 묻잖아요.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2번 정답. 3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 갖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부터 30일 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에요.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틀린 지문. 자,
여러분 공동주택이 나왔어요. 공동주택은 누구? 공시권자 국장이야. 그럼 4번 맨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상정하여 거기에 뭐죠?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심의위원회가 아니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 틀린 질문. 자, 그리고 5번은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5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 기준을 이유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 밑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밑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 여러분 앞에 뒤에 개별 공시가 네모.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면요 이게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개별 공시지가를 우리가 공시하여야 한다. 개별 공시가 나오면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공시권자. 그래서 5번 틀린 질문. 자, 12번 틀린 거.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공시기준일은 1월 1일. 자,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 뭐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가격 비준표가 사용되고 있고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여기 틀렸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틀렸어요. 자, 여러분이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입니다.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질문. 공동주택 들어가면 안 돼.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모두 이 신청 절차가 있는데 누구에게 해? 둘 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니다. 13번 틀린 것.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상정하거나 감정평가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 요거 나오죠. 그 1번은요. 요거 표준지 공시가 효력 3, 4번 지문을 묶었어요. 1번은 표준지 공시가 효력. 2번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여기가 나오죠. 자, 표준주택 가격에 공시 사항으로서 뭐가 있어요?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의 뭐죠? 용도, 구조, 연면적 및 사용 승인에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뭐가 된다? 용도, 구조, 연면적,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한다라는 것. 자, 3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상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 3번은 요거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효력이 3번 지문. 4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 아닙니다. 30일 이내 누구? 서면으로 누구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틀린 질문. 4번 정답.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자, 14번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사항 아닌 거 2번이 정답. 건축 허가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공시사항에 건축 허가일, 표준주택의 내용연수 수명, 표준주택의 소유자 이런 것은 공시사항이 아니다.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재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16번에 1번은 요거 공시효력 묻어요. 맞고. 자, 2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며 공시할 때 표준주택 가격, 지번, 용도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소유자는 들어가면 안 돼. 소유자는 공시사항이 아닙니다. 소유자가 들어가서 틀린 지문. 개별주택 가격은 4월 30일, 개별공시가는 5월 31일. 공시시 안 맞고 개별공시가는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17번 옳은 겁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산정한 후에 공시해야 된다. 틀렸죠? 여러분 얘기해요. 여러분 표준주택을 선정을 먼저 해야 돼요. 선정을 해서 어떻게 돼요?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을 먼저, 심의는 나중. 조사 산정 먼저, 심의 나중. 그 다음에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어. 1번 순서가 틀렸습니다. 자, 2번 신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당해년도의 공시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틀렸죠? 뭐다? 결정 공시. 여러분 토지 분할 합병이나 주택 등의 신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날을 기준. 여러분 당해년도 공시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 그래서 틀린 질문. 165제곱미터 미만이 아닙니다. 얼마?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 여기서 주의해야 돼. 초과하는 연립주택. 그래서 누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기준시가를 결정 공시합니다. 기준시가를 결정 공시하죠. 3번 틀렸고. 4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 4번 정답인데 바로 뭐가 된다? 공시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5번은 틀렸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그 기관이 수용 방식의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가격으로 사용된다. 아까 요거죠. 공시 효력은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도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의 동그라미. 여러분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을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상정하고 시군구가입니다.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앙입니다. 시군구가 아니라 중앙.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중앙입니다. 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상에 거기 내용연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용연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틀렸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3번 정답이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면 맨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면 개별주택 가격 공시권자 누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4번 틀렸고,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우리가 주택 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주택 하니까 틀렸죠.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대표성 있는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 틀린 지문 3번 정답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요, 여기서 올 한 문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 개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시험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든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